1945년 8월 6일 아침 미군 B-29 폭격기가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핵폭탄 리틀 보이를 투하했습니다. 그로부터 69년이 흐른 오늘 서울 곳곳에서 반핵 집회들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노후 원전들이 핵폭탄과 같은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폐쇄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몇 년은 폐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정부가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 폐쇄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만 여당에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여당 협상 실무자가 당내 인사들을 향해 야당 입장을 오해하지 말자고 하고 여당 원내대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는 야당이, 특별법은 여당이 물러서는 방식의 협상이 조심스럽게 관측됩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요즘 무척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속이 숙검댕이라고도 했습니다. 왜 그런지 뉴스호기 보도합니다. 8월 6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 단식 24일째, 오늘도 김영호 씨가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연대 단식에는 통합진보당 의원 등 수십 명이 동참했고 대학생들과 노동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여야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서는 내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앞두고 여당에서 일부 입장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유가족 농성장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죠. 노지민 PD. 광화문 광장에서는 매일 촛불 집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꽤 왔습니다만 촛불 집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조금 전 촛불 집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의 촛불 집회는 지난달 14일부터 매일 저녁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종교단체, 기도회나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음악회가 촛불 집회 시간을 채워왔으며 오늘 집회는 특히 통합진보당이 참석한 가운데 신앙송과 자유발언 시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유가족 단식은 오늘로 24일째를 맞았죠. 연대 단식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유가족들의 단식은 24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광화문 광장에서는 24일째 단식 중인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와 더불어 12명의 유가족이 국회 본청 앞에서는 단원고 2학년 6반 학부모 4명이 1일 릴레이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최고위원 의원단 전원 그리고 보좌진까지 총 23명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1박 2일간의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단식 농성을 시작한 통합진보당 측은 서울
파이낸스 빌딩과 동아면세점에서 진행되는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오후에는 고 박예슬 양의 전시회가 열리는 효자동 서촌갤러리를 방문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예슬 양의 부모님과 할아버지도 전시회장을 방문해 통합진보당 일행과 마주쳤고 이정희 대표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내일 아침까지 단식에 동참한 뒤 출근 홍보 활동을 끝으로 연대 농성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가장 청와대가 가깝고 가장 많은 민심을 만날 수 있는 광화문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가족들께서 계속 호소를 하셨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의원이든 당원의 한 사람으로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국회에서 해결했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많은 분들께서 특히 가족분들께서 고생하시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그래서 마음이 무겁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지금은 함께 옆에서 싸워드리는 것밖에 없어서 나온 거죠. 네, 또 어떤 분들이 연대 단식에 참여했습니까?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전교조 등 각계 사회단체의 참여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특히나 대학생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하루 가톨릭대, 한양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 여러 대학교의 학생들이 연대 단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도 단식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에서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유가족분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시민분들도 많은 오해와 왜곡된 정보들을 들으시고는 외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화가 나는 건 이렇게 잊혀져 간다는 게 제일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잊혀지지 않고 행동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온 것은 아니지만 비가 올 때 이분들한테 작은 하나 우산 하나 씌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들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 후보자들. 근데 여기 오시는 국회의원들은 가장 어찌 보면은 소수의 국회의원님들만 오세요. 항상 오시는 분만 오시고 평소에 그렇게 미소 짓던 그분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특별법 얘기를 좀 해보죠. 협상이 지금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만 내일 원내대표 회담이 열리니까 기대를 해보자 이런 시각이 있어요. 여당에서 생산적 고민이라 이런 말이 나오고 야당 입장을 오해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까? 네, 내일 당장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변화의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특별법 문제를 내일 야당 원내대표와 진지하게 생산적 고민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갖고 대화하겠다며 합의 도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생산적 고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그제부터 오늘까지 3일 연속 이 말을 쓰며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특별법 태스크포스의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야당은 특검 추천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야당의 입장을 대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재보선 압승 후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던 새누리당에서 이처럼 다른 느낌의 발언이 나오는 건 교황 방한과 관련 있다는 분석입니다. 교황을 만난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장면이 세계로 타전되기 전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라도 특별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을 여당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정조사 청문회는 야당이 양보하고 특별법은 여당이 물러서는 방식의 협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 세월호 유가족 농성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육군참모총장과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들이 책임지겠다는 사건들이 과연 이들만의 책임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책임이 거론되고 유병헌 수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목됩니다. 그러나 여론을 환기시키기에 야당의 힘이 붙여 보입니다. 제1야당 소속 의원들 3명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데 이어서 오늘은 또 한 명의 전직 의원 이름이 나왔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 시절 국회법을 어기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거액의 수임료와 자문료를 챙겼다는 의혹에 직면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취재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용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1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지난 2008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또한 해운조합 비리 연루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내일 오전 인천지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들 의원들에 대해 당윤리위원회를 열어 사실 확인 절차를 밟기보단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숙 새누리당 대변인은 오늘 국회 회기 중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그제 기자들과 만나 당 윤리위는 활동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 강제수사권이 발동되는 것을 지켜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른바 입법 로비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전직 의원 이름이 추가로 나왔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연합 의원들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의원들이 포함된 친목 모임 오봉회의 또 다른 멤버로 알려진 전현희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오봉회는 전현희 전 의원과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 김재윤 의원, 그리고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 등이 만든 모임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의 명칭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노동부 그리고 환노위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법안은 직업이란 단어 자리에 실용을 넣는 것으로 수정돼 지난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오봉회를 통해 의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직업전문학교였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꿔 정규 대학처럼 보이게 하려고 법 개정을 위한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더군요. 어떤 해명을 내놨습니까? 네, 신 의원은 문제가 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에 대해 환노위, 법사위 전체회의를 이론 없이 통과했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에 대한 검찰의 중대한 침해라며 로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1992년 환경노동위에서 일한 일에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며 법안 발의 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임직원을 비롯해 많은 민간 직업 전문학교들 그리고 노동부와 교육부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로비 창구로 지목한 오봉회에 대해서는 등산 친목 모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언론의 검찰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보도되며 피의사실 공표금지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됐다며 당 지도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황우여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입니다. 국회법을 어기고 변호사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있던데요. 신빙성이 있습니까? 네, 황 후보자 측은 해당 기간 동안 변호사 겸직 해제를 신청하고 아무 사건도 맞지 않았다면서 황 후보자의 이름이 무단 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SBS는 어제 황 후보자가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던 2011년 6월부터 2012년 5월 사이 7건의 사건에 변호사로 등재된 기록을 제시하며 국회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공동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53건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매달 200만 원씩의 자문료를 받으며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을 뿐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연합의 배재정 의원은 오늘 황 후보자가 2006년 승소한 사건으로 6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보수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황 후보자 측은 2006년 승소한 사건의 수임료를 받은 2012년엔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여서 대신 재산 등록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황 후보자가 월 200만 원의 자문료 외에 6천만 원의 수익료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셈이어서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정진우 정의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재직으로 있는 한국청소년연맹에서 2010년부터 5년간 청소년 3만여 명이 병영 캠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후에도 12,550명이나 병영 캠프에 참여시킨 황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후보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병영 캠프 문제는 뉴스 리뷰 시간에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윤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제 육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유병헌 전 회장 검거 실패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 사람들만 책임지냐는 목소리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집단 구타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했다고 볼 수 있다며 김관진 실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기용 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은 이성환 경찰총장의 사임과 관련해 유병헌 수사 참사의 최종 책임은 검찰에 있고 경찰이 책임을 졌다면 검찰은 몇 배 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진태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도 김진태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전했고 김관진 실장을 정조준하는 기사도 실었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육군 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책임을 다진 것이라면서 김관진 실장을 감쌌습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정국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경제 활성화 입법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했어요. 네, 그간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되지 않으면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민주연합의 입장을 비난해왔는데요.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의원들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여파고 우리 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느냐 아니면 경제 활성화의 길로 가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속전속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오명을 우리 국회가 쓰지 않으려면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국정과 민생 문제를 생각하면 속이 수건봉이 되어가는 그런 심정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내일 야당 원내대표와 좀 진지하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생산적 고민을 해보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좀 더 대화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시급하고 이연이 없는 그런 사안들은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또한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 참사 후 113일째 진도 팽목항에 체류 중인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말로 세월호 출구 전략을 쓰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오늘은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69년이 되는 날입니다. 반핵 집회와 기자회견이 열렸고 고리 1호기와 같은 노후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당초 30년이던 수명을 10년 연장해서 37년째 가동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장된 수명이 다하는 3년 뒤 2017년에도 폐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전 폐쇄에 막대한 돈과 고도의 기술 그리고 오랜 준비 시간이 필요한데도 정부와 담당 기관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69년이 된 오늘, 곳곳에서 반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핵을 상징하는 기호 모양의 구멍이 뚫린 노란 우산을 쓰고 노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사실 음식에도 우리가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통기간이 지나면 다 폐쇄하고 그거를 다시 먹으면 불법이라고 다 잡아가고 벌금을 매깁니다. 오후에는 한국과 일본의 반핵 활동가들이 만든 푸른 하늘 공동행동의 행사가 홍익대 인근에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반핵과 탈핵의 상징인 종이약 1000마리를 접는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주장은 오래된 핵발전소의 폐쇄. 한 차례 수명을 연장한 바 있는 고리 1호기는 오늘 2017년, 고리 2에서 4호기도 2020년대 초반이면 수명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핵발전소 폐쇄를 결정한다고 해도 문제가 남습니다. 핵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제도도 기술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건설된 핵발전소의 해체계획서는 전무합니다. 폐쇄 계획이 지금 현재로는 전무한 상태고요. 원래 외국에서는 다들 원전을 건설할 당시부터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래서 운영 중에도 계속 갱신해 나갈 것을 하고 있고 그것을 IAEA에서도 사실 그런 사항들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는 해체 시점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서조차 작성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폐쇄 계획서가 한 번도 작성이 된 적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 지금 23개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한 개의 원전도 그 폐쇄나 해체에 대한 계획서가 작성돼 있지 않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처리는 또 다른 장벽입니다. 폐쇄한 핵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사용 후 해결료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력과 기술을 마련하는 데에만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직 우리는 원전을 폐로하는 원천적인 기술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핵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처분 방법도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활동 시한이 내년까지인 이 위원회의 존재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막대한 비용 역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2012년 정부가 추산한 원자로 1기의 해체 비용은 6,033억 원. 여기에 중저준위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해결료 처분 비용 등을 포함하면 1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해체 비용을 적립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체 비용을 현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장부상 부채로만 기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난 4일 SBS는 보도 가치에 대해 고민했지만 대책 마련의 필요성 때문에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잔혹한 사건을 대하는 언론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MBN과 TV조선과 같은 방송들은 그저 범행 수법 알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김해 사건과 포천 빌라 살인 사건 보도를 종합해 볼 때 방송들 중에서는 MBN 보도가 가장 선정적이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과 포천 빌라 살인사건, 이 두 잔혹한 사건을 방송사 메인 뉴스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30일부터 보도가 이뤄진 포천 사건의 경우 종편들이 지상파 방송에 비해 양과 내용 모두 선정적이었습니다. MBN은 공개 시점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내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7일 동안 메인 뉴스에 실린 리포트만 모두 11건입니다. 사체 유기 방식을 강조하는 선정적인 그림을 앵커 화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MBN처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보도한 TV조선의 리포트 건수는 7건이었고 채널A도 비록 매일 방송은 아니었지만 7건의 리포트를 메인 뉴스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반면 JTBC의 리포트는 모두 3건, KBS와 MBC는 4건이었습니다. SBS는 사건이 공개된 날 리포트 하나를 보도했을 뿐입니다. 지난 4일부터 보도되기 시작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보도 양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편 중에서 MBN과 TV조선, 채널A는 범행 수법이 충격적이고 잔인하다면서 그 수법을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반면 SBS 등 지상파와 JTBC는 범행 수법에 대한 묘사가 MBN 등에 비해 구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보도 일수가 적어 대부분 리포트를 한 건씩 보도했지만 MBN만 2건이었습니다. 특히 MBN은 홈페이지에 이 사건을 묘사한 선정적인 그림들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SBS는 이러한 살인사건에 어떤 보도 가치가 있는지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MBN이나 TV조선, 채널A 같은 방송들은 도저히 이해 못할 고민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금 짜증나고 많아도 있겠습니다. 웃음 뒤에 웃음이 있습니다. 이게 참 국정과 민생 문제를 생각하면 속이 수건봉이 돼가는 그런 심정입니다. 속이 수건봉이 돼가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게 참 아주 여러 가지 꽉 맥혀가지고 정말로 하루하루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잠이 안 옵니다. 집에 가면 온통 이 생각이고 뭐 자나깨나 이 생각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 특별법 자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저희가 8월 이제 25일부터 이제 국정조사 분리 실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홍익표 의원님도 평소에 다들 여기 있으신 분이 지금 완전히 지금 여기 해가지고 고통스러워 계시고 정원진 의원님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원진 의원님도 세월호 관련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국회라는 게 대화 타협 또 이 산물로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승인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하나 이게 타협할 게 있고 이게 못할 게 있는 건데 비서를 시켜서 증언을 하겠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저도 공직 금년에 40년입니다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적은 없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동선에 관한 문제를 7시간 동안 전부 다 밝히자는 얘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타협이 될 수 있나 이거는 진짜 곤란합니다. 속이 수건봉이 돼가는 그런 심정입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이거는 진짜 곤란합니다. 진짜 곤란합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총재로 있는 한국 청소년 연맹의 성격과 또 병영 캠프 프로그램이 논란입니다. 이런 경력을 가진 인사가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부대 내 집단 가혹행위 의혹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죠. 한국청소년연맹, 이거 어떤 단체예요? 예, 아람단, 누리단 이렇게 불리는 한국청소년연맹인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청소년 전인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명목으로 세운 단체입니다. 한국판 보이스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활동 내용을 보면 집단적인 정신교육을 한다라는 구실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극우적인 교육이라든지 또 군사훈련 이런 것들을 시켜서 설립 때부터 이거는 군사독재에 순응시키는 교육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오늘 정의당의 정진우 의원이 황우여 후보자가 이 단체의 총재로 있던 한 5년 반 동안 진행됐던 병영 캠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를 공개했는데요. 유격체조, 화생방, 각계전투, 제식훈련, 야간 불침번, 이렇게 군대 생활을 고스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올해 3월에 대전의 한 중학교 같은 경우는 1박 2일 병영 캠프에 참여하는 1학년생 전원에게 회비를 내고 이 연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해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TJB 대전방송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병영 캠프 참여, 지난해 태안 해병대 캠프 사건 이후에도 진행이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12,000명 정도가 태안 참사 이후에도 이 병영 캠프에 참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자, 윤일병 사망 사건 충격이 여전한데요.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있다 그래요? 예, 수도권의 한 보병사단에서 병사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육군 모부대 소속 전모 일병이 피해자입니다. 작년 12월과 올 3월에 선임병 7명한테 생활관은, 그러니까 내무반에서 진압봉이라든지 또 야구방망이 이런 것들로 집단 폭행을 당했고, 또 자기의 부모를 욕해보라, 이런 행위를 강요당했다고 군 당국에 진술했습니다. 또 현재 전일병은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다리를 다쳐서 2달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병들을 수사하고 있고, 또 이미 전역한 4명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보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일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예, 어제 윤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때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 11명이 28사단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윤일병이 사망한 의무대를 둘러보고 또 보고를 받은 뒤에 3군 사령관, 28사단장 이런 관계자들과 함께 웃으면서 화이팅을 외치는 포즈를 취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념 촬영 사진이 보도되자 SNS상에서는 군기 빠진 국회 국방위 위원들이다, 또 유족들의 슬픔이나 국민들의 분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비난이 쇄도하니까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호덕 의원은 오늘 부대 분위기가 너무 위축돼 있어서 격려하기 위해서 기념 촬영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반면에 새누리당 쪽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네. 자, 신임 경찰청장에 내정된 강신명 씨, 경찰대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영남 인맥이에요? 예, 오늘 청와대가 신임 경찰청장으로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습니다. 경남 합천 출신이고요. 대구 청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학을 2기로 졸업했습니다. 만약에 강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서 최종 임명이 되면 경찰대학 출신의 첫 번째 경찰 총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강 내정자 역시 대표적인 영남 인맥이라서 청와대가 지역 편중 인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경남 합천 출신의 유흥수 전 의원이 77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인맥, 항맥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주일대사에 내정됐었는데요. 이번에 강신명 내정자까지 합천 출신이다 보니까 합천 라인이 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뜨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자, 잔이윤 쇼로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인물이죠. 잔이윤 씨. 예, 한국관광공사 감사가 됐어요. 예, 잔이윤 씨는 2012년 대선 때 미국 LA에 살면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재외선거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오늘 관광공사가 새로운 상임 감사로 잔이윤 씨를 임명하면서 보훈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나온 논란은 아닌데요. 작년 11월
신임 관광공사 사장에 잔이윤 씨가 유력 후보로 거론됐을 때도 이미 보훈 인사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장 되는 것은 무산이 됐었는데 오늘 기재부 심사를 통과하면서 잔이윤 씨는 오늘부터 2년 동안 연봉 8,300만 원 이상을 받는 감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관광공사 노조는 보훈 인사의 끝판왕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관광산업 경험이 전무한 잔이윤 씨는 관광공사의 감사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반발했습니다. 네, 뭐 말장난을 좀 해보면 잔이윤 씨는 누구에게 가장 감사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중앙일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을 지키는 위원회, 을지로위원회 비판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반론 보도가 나왔군요. 예, 을지로위원회가 말로는 을을 지킨다고 해놓고 오히려 영서의 사업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중앙일보가 그저께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아모레퍼시픽 본사로부터 횡포를 당했던 대리점들의 모임 대표 서금성 씨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어제 저희 뉴스K가 서금성 씨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서 씨는 자기가 원래 했던 말이 왜곡돼서 중앙일보에 실렸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결국 오늘 중앙일보가 알려왔습니다라는 반론 보도란을 통해서 서 씨가 원래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서 씨는 을지로위원회가 도와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당 도움을 지금 받는 중에도 을지로위원회 모임에 계속 참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극우단체로 알려져 있죠. 자유청년연합. 예. 어제 일본 극우신문인 산케이 신문의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보도와 관련해서 고발을 했더군요. 예, 어제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의 7시간 부재 사실을 산케이 신문이 전하면서 정윤회 씨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라인을 소개한 기사 때문입니다. 자유청년연합의 장기정 대표가 오늘 이 기사를 쓴 산케이 신문의 서울지국장은 물론이고 이 기사를 번역해서 올린 사이트 뉴스프로라는 사이트의 관련자들 또 이 기사를 번역했던 민성철 씨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정 대표는 이 사람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범죄 행위로 고발하면서 대통령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이니까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장 대표의 과거 이력을 보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를 폭로했던 권은희 수사과장,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작년 7월에 고발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뉴스프로라는 관련자들 중에는 미국의 시민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송사 때문에 오히려 산케이 신문의 기사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청와대에서는 아무 입장이 안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무엇이 우리를 미친 춤추게 한 것일까요? 죽음을 부르는 폭력에 미친 춤, 그 잔인한 춤을 멈출 수 없게 만든 것일까요? 사회 곳곳에서 죽음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은 수없을 것입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존재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살아있는데 마음은 차갑게 식어있는 비인간. 그런 존재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사회가 빚어낸 군상들입니다. 누구도 죄 없다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누구도. 어제 육군 참모총장과 경찰청장이 최근에 민감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표가 수리되는 거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워낙 중한 자리여서 후임을 안칠 때까지 사표 수리는 보류한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초도 비워둘 수 없는 보직이다. 다른 말 접어두고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은 어떻습니까? 언론이, 정치권이, 그리고 상당수 국민이 궁금해하는 7시간은 대통령의 휴일이나 휴가 중 또는 직무가 끝난 뒤의 시간이 아닙니다. 평일인 수요일, 직무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것도 대참사가 보고된 직후부터 7시간 동안의 공무,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